네, 바로 시장부터 점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포인트에서 긴 기다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드디어 이제 2200포인트를 넘어가는데, 그래도 2300포인트로 왔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그물망을 타는면서 올라오는 걸 좀 느끼셔야 돼요. 그물망을 타고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시장처럼 대한민국은 IT 산업이 가장 주요한 시장 중에 하나죠. 코스피의 시가총액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이렇게 IT 산업이 지배하는 아주 강한 시장이 3대 시장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코스피가 있고, 바로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 있을 겁니다. 나스닥 또한 가장 강한 시장의 지표죠. 11,000포인트를 돌파했었어요. 11,000포인트까지 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나스닥, 만스닥 그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기업이죠. 시장이죠. 요 나스닥처럼 IT 소프트웨어 말고 IT가 시장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대만 가권 또한 신고가를 갱신한 상태에서 계속 또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줘요. IT 하드웨어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죠. 국가죠. 국가의 지수죠. 뭐 TSMC나 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3대 시장이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디지털 시대를 더욱더 앞당겼다.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시대를 더욱더 앞당겼다. 그래서 이 3대 시장을 최대 수혜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대한민국 코스피와 코스닥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눈에는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장 지표를 내가 얼마까지 바라볼까 고민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시장이 올라간다는 논리도 달러 인덱스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때가 1900포인트였고 달러 인덱스가 꺼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2000포인트, 22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드디어 오늘 원달러 환율도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요. 1190원대가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1187원, 1186원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시장이 매력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사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원달러 환율을 바라보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될까? 시장 지표를 이야기하지 말고요. 외국인 수급이 지금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외국인 수급이 어디까지는 일단은 땡겨줄까 시장을,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원달러 환율 주봉인데요. 1186원 지금 주봉상 그렇게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코로나 이전에 대한민국이 1월 효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 SDI, 카카오, LG화학 이런 것들이 막 치고 나갈 때 외국인들이 시장을 사주기 시작했죠. 그때 외국인들이 얼마까지 땡겼었습니까? 원달러 환율 1150원대까지 땡겼으니까 외국인 수급은 일단은 1150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 왔을 때 시장이 좀 쉬어갈 수 있겠네, 이런 논리로 접근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요번 연도, 작년도 아닙니다. 요번 연도 1월 13일 날 원달러 환율 1150원대를 기억하시고, 요 정도까지는 일단은 외국인 수급의 매수를 예상해 보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자. 요 정도가 아주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1차 마지노선입니다. 1100원대도 무너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1150원대. 요 정도 보시고, 계속 주식 투자는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 수급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7월달 내내 사줬고, 8월달 오늘도 5천원 이상 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시장 하방을 보지 마시라고. 인버스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이 지금 답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외국인들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고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무엇을 사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 대만에 있는 시장에 있는 거 제일 무엇을 사고 싶으세요? 대만 가권에 있는 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사고 싶죠. 우리한테 없는 것들. 미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뭘 사고 싶습니까?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대한민국에 없는 기업들을 사고 싶겠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시각에서 가장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메모리 반도체도 참 매력적일 거예요.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전기차 배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전기차 시대를 중심 잡고 있는 대한민국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매력은 상당히 높을 겁니다. 신토불이 우리 것이 좋은 거예요. 외국인 시각에서는 그거를 가장 먼저 사고 싶어 하겠죠. 자,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도 설명드리겠고, 그래요. 우리 보고 저희 24시 클럽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2차 전지에 미쳤다고. 그러면 미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2차 전지 좋아요, 좋아요. 3월, 4월, 5월, 6월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왜 이렇게 미쳤을까요? 24시 클럽은. 저 이경락이는 왜 2차 전지에 미쳤을까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2차 전지 따블이 나고 3배가 오고 이런 종목, 4배가 올라온 종목도 정말 많은데 과연 이것이 더 갈까? 아, 다 왔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걸 보여드려요.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만약에 100대가 팔린다라고 보자고요. 100대가. 100대가 있다라고 치자고요. 여기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3대입니다. 3.3대. 3.3%예요. 100대 중에. 2020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표준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적어도 30% 이상은 전기차 시대로 다 바뀔 것이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그런 쪽으로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지원 정책이나 그런 쪽으로 정책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구간에서 3.3% 여기 구간에서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이 시장에 있는 핵심 종목들을 다 왔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기차는 지금 시작하는 시장이에요. 지금.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먼 시장이라는 것을 제발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차트 보고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얘기죠.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인가에 대해서 10배, 20배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잊지 마시고 앞으로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분석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LG화학이 쉴 때 다 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희 24시 클럽은 계속 얘기를 했죠. 더 간다고. 드디어 LG화학이 실적 발표와 함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긴 오랜 기다림이었어요. 다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려요. 전기차는 3.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 SDI도 오늘 터졌습니다. 12.50. 검은 선 딱 터치하고 오랜 기다림이었어요. 오랜 기다림. 저 이경락 욕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기차 간다며 왜 겨? 검은색 딱 터치하고 빡 쳤죠.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이제부터. 거래량 터지면서 최근에. 지금부터 시장이다. 근데 검은선 차트 진짜 잘 맞지 않아요? 계속 행보하던 종목이 검은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다림이었어요. 유가는 계속 옆으로 기고 있지. 근데 어떻게 움직였어요? 검은선 터치하고, 검은선 터치하고, 검은선 터치하고, 매수타점 3바닥이네요. 3번의 매수타점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오늘 20.45% 아주 높은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3사 다 대형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거예요. 이 차트를 통해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전기차에 다시 또 이런 강한 바람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배경, 상승의 배경이 된 것은 LG화학의 이번에 실적 발표였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5,716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3,500억대였는데 그것보다 굉장히 높은 그런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차전지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이었는데요. 1,500억 정도를 찍었어요. 시장에서는 300억 정도 예상했는데 300억 대비해가지고 5배나 높은
그런 실적을 보여줬죠. 적자를 예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흑자 전환, 대규모 흑자 전환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 또한 제가 LG화 올해 실적이 많이 좋을 것이다라고 항상 여러분들이 예고를 했었죠. 2분기 때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3분기 때도 제가 하나 마칠게요. 네, 어디 보고서 나온 데 없을 거예요. 3분기 때 1,500억이 아니라 2차전지 사업 부분에서 3,500억 저이격락은 영업이익을 예상합니다. 2차전지 사업 부분에서. 그 이유 그리고 왜 실적이 좋았었는지를 다시 한번 추론해 보면서 왜 이런 실적을 예상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실적이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그 배경, 2차전지 사업 부분에서 LG와 그 배경은 중국, 먼저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 자동차 시장이 점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그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점진적으로 회복은 되고 있죠. 아, 중국의 경기가 다시 회복하고 있구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근데 자동차 판매량은 사실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올라간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간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실적이 좋았다. 그거는 바로 이제 중국의,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모델 3 롱레인지가 엄청 잘 팔린다고요. 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약간 핏빛이 흐르는 이 색깔. 중국 사람들은 빨간 색깔 환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나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기존에 중국 사람들이 누렸던 전기차 대비해서 너무 스펙도 좋고 뭐 600km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누가 담당한다고요?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파나소닉이 담당하다가 2월부터 바로 LG화학이 담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LG화학이 담당하기 시작하니까 600km 이상을 가네? 668km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와 이렇게 된 거죠. LG화학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팔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LG화학 측에서 원하는 마진은 안 나왔어요. 근데 하반기 때 LG화학이 원하는 영업이익률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3분기 때부터. 그러니까 3,500억도 바로 여기서 또 추론해낼 수 있는 거고요. 중국 내에서 나온 얘기 한번 기사화된 것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중국 내에서는 전기차 시장 테슬라가 독주했다. 하반기 판매 회복세 전망. 하반기에도 전기차 판매가 전방위적으로 좋아질 것이고 테슬라도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올해 2분기 때 테슬라가 중국 내 차량 인도량을 보게 되면 3만 1,000대예요. 테슬라 글로벌 판매량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엄청 잘 팔렸다는 얘기죠. 또 하나 순수 전기차 시장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 테슬라가 이걸 이제 판매한 지 이번 연도 상반기가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점유율이 23%에 이르렀어요.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300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23%라는 것은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줬고 이거는 하반기 때 더욱더 가파라질 거예요. 왜? 중국 내 자동차 소비가 예년 기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성장률이 앞으로 하반기도 기대해 볼만 하다라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중국만 있냐? 이제부터 3분기는 바로 이겁니다. LG화학 어떻게 해서 2차전지 사업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3,500억이나 예상하는가? 바로 유럽 전기차 판매량. 유럽 전기차가 코로나 이전에 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 코로나 이전에 갑자기 증가하는 추세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급감했는데 5월, 6월 다시 살아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다시. 얼마나 살아나고 있는가? 7월 달도 굉장히 좋습니다. 6월 달 거 일단 보고서 보고 제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독일 6월 전기차 판매량은 전월비 대비해가지고 6월 달이에요. 6월. 전월비 대비해서 플러스 51%. 확실하게 회복되고 있죠, 지금.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 플러스 116% 플러스.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증가한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제가 100대 중 3.3대만 전기차가 판매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독일은 전기차 비중이
판매량에서요. 8.4%로 작년 6월 3.4%에서 크게 증가했다. 8.4%. 이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00대 중에 8대 정도가 전기차가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차 기준으로. 그리고 6월도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비 193% 증가했다. 193%. 전월비. 독일, 프랑스 다 지금 유럽 쪽은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추세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 배터리랑 무슨 상관이냐?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가 다 수혜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부터 테슬라가 그래 2020년도 2019년도 너의 독주였다. 근데 완성차 업체들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옛날에 제국의 역습처럼 스타워즈. 테슬라 그래 너 잘났다. 우리도 이제 전기차 나간다. 바로 폭스바겐 ID.3가 7월 말에 출시가 됐어요. 유럽 내에서 예약 대수도 굉장히 많았던 차로 유명하지만 일단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중적인 이미지. 이게 얼마 정도 보조금 지원받으면요. 독일 내에서 사게 되면 얼마 정도에 팔리냐면요. 2,900만 원이에요. 정말 저렴하죠. 보조금 지원받고 산다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출시돼가지고 테슬라랑 유럽 내에서 붙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누가 담당해요? 초도 물량은 LG화학이 담당해요, 여러분들. 그럼 LG화학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유럽만 그러냐? 아니죠. 미국도 움직입니다. 캐딜락 리딕 이제 8월 6일 날 이제 출시하는데요. 이제 홍보합니다. 요게 GM사잖아요. GM사. 주행거리가 644m. GM 거는 또 누가 담당하나요? GM 거. 이것도 LG화학이 담당해요. 이것도. 전기차 업체들은 자기들끼리 싸움을 붙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LG화학이 거의 대부분 다 담당하게 되는 거죠. 실적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는 거고 주가가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를 바라요. 제 얘기가 어렵지 않죠.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는데 국내 배터리 3사 주 고객사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LG화학이 테슬라 맡고 있고 벤츠, 현대차, GM, 포드, 아우디, 폭스바겐, 제규어 다 맞네. 제규어 같은 경우는 LG화학 거 써야 되는데 LG화학이 물량 딸려서 못 주는데 기다릴게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기사. 삼성, SDI, BMW, 폭스바겐, 아우디, 볼보, SK이노베이션, 현대기아차, 포드, 폭스바겐 지금 시작하죠. SK이노베이션은.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수많은 브랜드사 일본 거 다 빼놓고 대부분의 제품은 다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가 담당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나요? 옛날에 우리 1990년대 기억나요? 벤츠 엔진을 달았다. 무스 애플처럼 가라. 그 성장 기억나시죠? 벤츠 엔진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막 차 팔고 이랬던 거. 지금은 벤츠가 LG화학 배터리를 달았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국뽕에 취하네요, 아무튼.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러운데 IT 강국에서 이제 자동차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3사가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여러분들? 근데 2차 전지를 투자를 안 하고 계신다고요? 대한민국 중심 반도체 말고 배터리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산업 역군이 2차 전지가 되어가고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발. 그리고 올해 참 재미난 거는 2020년도 들어와가지고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중국의 CATL이 있고 파나소닉이 있고 중국의 BYD도 있고 왜 대한민국 LG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다 이유가 있죠. 일단은 복선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올해 2020년도, 2019년도 대비해서 LG화학 성장률이에요. 세계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LG화학. 82.8% 성장했어요. 시장 점유율이 2019년도에는 10.4였는데 24.6%까지 올라왔습니다. 82.8%.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했죠. 근데 CATL은 마이너스 28, 파나소닉은 마이너스 31. LG화학이 CATL, 파나소닉 거 다 뺏어왔네. 삼성, SDI는 33.9% 성장했습니다. 중국 업체, 일본 업체는 역성장하고 BYD 마이너스 65.7. 이게 저렴한 배터리 다 파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SK이노베이션 66%. 전 세계 일본 업체랑 중국 업체들은 역성장하고 대한민국 업체들이
계속 이런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준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유가. 그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테슬라가 CATL이랑 뭐 배터리 만든다. 그래서 제가 어찌하라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제가 한 얘기 LG화학 측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CATL의 리튬 인산철 계열 배터리 장거리 주행 부적합. 이거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 밀도가 리튬 인산철 가지고 뭐 300km 아니야.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400km 정도, 5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만드는 3원 개 같이 이렇게 길게 가려고 하면요. 이거는 외계인이 만들어야 돼요. 외계인이. 이거를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노벨 과학장만 받아야 돼.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기술이 아직 제조업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리튬 인산철을 계속 고집을 해왔고 3원 개로 중국도 바꿔야 돼요. 결국엔 이거는 내수용, 중국 내수용 정도의 배터리니까 LG화학이나 삼성 SK 이노베이션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랑 붙어야 되는데 요거 달고서 붙을 이유는 없고 결국엔 대한민국 배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파나소닉은 왜 무시해? 파나소닉은. 근데 파나소닉은 도요타랑 2025년도에부터 전고체 만든대요. 전고체 만들어가지고 이제 800km 가는 거 거기다가 승부를 건대요. 와, 파나소닉 진짜 무섭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게 왜 안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LG화학 600km대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 굳이 5년 후에 800km 가나 지금 600km 가나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항상 뭐가 문제냐면요. 장인정신이 문제예요. 옛날에 일본이 물론 그 미국이 반도체 시장 일본이 커질 때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이 압박을 해가지고 뭐 일본의 반도체가 커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은 장인정신을 자꾸 고집을 해요. IT 산업에서 장인정신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0년 쓸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겠다. 일본은 그렇게 나섰단 말이에요. 그때 삼성전자는 아니다. 지금 써야 되는 걸 만들어야 돼. 누가 이겼어요? 삼성전자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고체 만들어서 뭐 800km 명품을 만들겠다. 다 필요 없어요. 가장 대중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팔아야 되는 거죠. 일본은 이 장인성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요. 일본 사람들이 파나소닉 측에서 이 방송을 안 봤으면 좋겠네. 아무튼 지금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이 틈에 대한민국 배터리 3사가 비집고 들어가서 명품 배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LG화학 실적이 이렇게 좋았던 배경, 또 삼성 SDI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거기 배경에는 바로 이 그린 뉴딜 정책도 포함되는데요. 비단 대한민국에만 있는 그런 그린 뉴딜 정책이 아니라 바로 신재생 에너지 붐이 지금 다시 불고 있잖아요. 특히 풍력 에너지. 원자력보다 효율적이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 풍력 에너지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ESS예요. 태양광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또 이 ESS고, 요 ESS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성 SDI가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거, 시장에서 700억 예상했는데 1000억대 나온 것도 바로 이 ESS 쪽이 좋아서죠. 풍력 단지가 지금 많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ESS 시장도 삼성 SDI나 LG화학이 국뽕에 취하십시오. 80%를 차지해요. 지금 미국 해안가 쪽에서는 풍력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업체들이 어차피 8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또 실적이 좋았던 거죠. LG화학도 이쪽에서 30% 정도 실적이 개선되면서 좋았던 부분들.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해자가 있는 기업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잡아먹었네요. 자, 그동안 해자가 있는 기업 나갔던 종목들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동아기업, 대주전자재료, CIS, 동진세미캠, 이노메트리, 첨보 이런 기업들이 나왔어요. 대부분 SKC, PNT. 대부분 다 뭐예요? 높은 수익률이 났는데 2차전지였다는 얘기예요. 2차전지가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동아기업 146% 수익이 났습니다. 2차전지 전해질 관련된 종목이죠.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기업이에요. 131.4%. 그리고 이노메트리 55.2%의 수익이 났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검은색 터치하고 딱 터진 거. 그리고 지난주 나갔던 첨보. 오랫동안 긴 조정이 있었고 검은색 터치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터지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신흥 SEC예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제일 안 갔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주가 상승이 제일 없었다. 무엇을 만드는 회사냐면요. 그 캡 업셈블리, 중대형 각형에 들어가는 캡 업셈블리, 그리고 CID라는 거 만드는데요.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 업셈블리 쪽에서 매출이 최근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EV용,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캡 업셈블리를 만든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뚜껑 같은 건데요. 이 각형 배터리가 터지게 되면 위험하니까 요거를 이제 방어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조그만 이제 원형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CID, 이것도 이제 터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로만 설명드릴게요. 이물질이 들어와서 충격, 과충전으로 인해서 터지려고 하면 여기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세이프티 디바이스, 그러니까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매출의 90%가 삼성 SDI를 지키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 SDI, 지금 유럽이 굉장히 중요하죠. 삼성 SDI가 유럽 공략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헝가리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헝가리 쪽이 작년엔 그 매출 비중이 5.8%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 29.8%, 하반기로 가면 더 커질 거예요. 유럽의 전기차 보급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겠구나, 신흥 SEC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헝가리 공장 가동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 보이시죠? 하반기 때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올해 예상 영업이 229억에다가 지금 하반기 때 그 분기당 영업이 한 70억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한 1년으로 따지면 한 300억 정도는 찍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내년부터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이에요. 2차전지 치고는, 2차전지 핵심 부품사 치고는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이 들죠. 싸다라는 개념으로 또 볼 수 있고, 뭐 제가 항상 저번에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소기뽕 차트에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대비해서 저평가 대상황이니까 안 간 종목들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오늘 해자가 있는 기업 신흥 SEC였습니다.